네, 번님들 안녕하십니까. DC아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문일용 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이신데요. 이번에 책을 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책 내용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이게 바쁘실 텐데 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갑갑한 상황에 있었죠. 그래도 그 사무실은 계속 출근하고 또 이제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제가 참여해야 될 무슨 지역사회 무슨 행사라든지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줌으로 참여하죠. 예. 예, 오늘도 그랬네요. 아침에 교회 그 교사 회의도 줌으로 참여했고, 또 제가 아는 그 후배가 뉴저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줌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자리를 이제 내놓으시고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래요. 제가 20년 이상 교육위원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고 저녁에는 항상 무슨 회의라든지 제가 가봐야 될 행사라든지 이런 게 등등 저녁뿐만이 아니죠. 사실 주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맨 처음에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이 시간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후에 조금씩 제가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봉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저녁에 제가 많이 알아서 한다기보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찾아가서 보조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클래스에 가서 보조를 옆에서 조금 돕는다든지, 그리고서 성인 ESL 클래스에 가서 보조교사로 좀 활동을 한다든지, 일단은 제가 보조하면서 좀 배우고,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제가 조금 더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 말고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지역사회에 많이 있어요. 예. 그분들 보면은 상당히 감사하고 또 제가 그분들하고 조금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에 책을 내신다고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1974년대에 왔으니까 이제 46년 됐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나이 때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랬으니까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것도 고등학교 한국에서 그때가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뻔하죠. 제 글솜씨야. 한국어로 쓰는 그 글솜씨야 뻔한데, 그래도 저의 한인 동포사회 언론에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정도는 제가, 한국일보에, 이 지역 한국일보에 쭉 기고를 했었고요. 오랫동안은 매주 하나씩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라디오 방송 칼럼도 조금 했었고요. 그전엔 또 제가 주간지에 쭉 썼던 것도 있고 그래서 20년 이상 써왔던 글들을 모으니까 한 700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중복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추려가지고 조금 가다듬어가지고 이번에 책으로 하나 엮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후면은 한국의 서점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는 그 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내올까 하고 지금 운송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빨리 손을 써 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은 한국에서 서점에서 나온다면 일주일 정도 후면 여기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면은 저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아마 한국 서점에 가기 전에 받아보고 싶었는데 저도 못 보아요.
책 제목을 저는 얼핏 봤는데 예. 책 제목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뭐죠? 책 제목? 예, 책 제목이 스카이 캐슬 예. 교육위원 이야기입니다. 예. 뭐, 스카이캐슬하면 한국에서 그렇죠. 굉장히 그 센세이션했던 예, 작년에 그 드라마. 드라마로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스카이 캐슬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또 사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저 한인 동포 그 사이에서도 이 교육이 그 자녀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스카이캐슬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페어팩스 카운티 출신이다. 이래서 또 페어팩스가 워낙 알려진 곳이지만은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하는 데서 제가 스카이캐슬을 일단 캐치를 했고요. 페어팩스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페어팩스에서 이제 20년 이상 교육위원을 했고 쭉 오랫동안 거주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라든지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서 또 제 자신 스스로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와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겪고 느끼고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 포함되어 있고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이제 장성했다면 장성한 그렇죠. 아들 둘이 있는데 애들 키우던 얘기 또 애들이 자라면서 뭐 고민하던 얘기들 또 제 나름대로 그 옛날에 공부하고 꿈꾸던 또 나름대로의 또 방황 전환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또 제가 또 어떻게 공직 생활을 하게 됐나 하여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책을 통해서 그 독자분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또 아니면은 이 한인사회, 아니면 또 한국에서 이제 미국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주제, 말씀, 이런 거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제가 글쎄, 그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만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46년 동안 살아온 한인 동포 아닙니까? 한인 동포로서, 다른 한인 동포분들 또 자녀들을 키우는 한인 동포 부모님들에게, 본인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때와 자녀들을 키우실 때 우리가 미국에서 이 하나의 그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은 단순히 그냥 소수민족 일원이다에 국한하지 말고 이 주류 사회에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항상 그러한 그 생각, 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집 그 지하실에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그 벽에 이 맨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것이 보시면은 저 사진이 1995년 6월이에요. 6월에 제가 처음으로 당시 그 1995년 11월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교육위원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선거가 있기 전에 6개월 임기에 임명직 교육위원을 보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저희 한인 동포들께서도 도와주셨고, 제 나름대로도 좀 로비 활동도 벌이고, 또 제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때 6개월 임기의 광역위원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고, 그때 선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첫 선거 그 당선된 거에 그 당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선거를 치른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 저희가 일면에 제 사진이 떴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용은 뭔가요? 여기에서 거기는 이제 제가 당선된 모습이 나온 거죠. 거기에서는요. 그 당시 때 동양 사람이 그 선거에 출마하고, 요 옆에 있는 거? 예, 선거에 출마하고서 당선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뉴스감이었었죠. 그렇죠. 지금 그
테이블 위에 뭐가 많이 있는데요. 자료가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준비하면서부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이, 제가 첫 당선되고 나서 90년대 후반서부터 썼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인터넷이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신문에 난 것, 그리고 제가 썼던 원고들 전부 페이퍼 형태로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전부 모아뒀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버리지 않고 제가 모아둬서 지금 요번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고맙고요. 이건 우연히 오늘 제가 아침에 발견을 했는데, 옛날에 제가 그 로스쿨 다닐 때 83년도에 메릴랜드 대학 학생들이 그때 소나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저한테 그 창간호에 예. 그 글을 한번 저희들이 요청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이중 충성심, 듀얼 로열티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그 결론에 제가 이렇게 썼네요. 보니까 한 국가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해서 프로빈셜리즘 혹은 섹셔널리즘은 용납하지 못하면서도 인류 전체의 번영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실제 증명해온 내셔널리즘은 괜찮다는 주장을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논리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혹은 반박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겠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고. 동복 입은 모습, 예. 그때 참 예뻤는데, 예,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제 책에도 제가 소개를 합니다만은, 미국에 와가지고서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T.S. 윌리엄스 하이스쿨에서 그 풋볼 스테디움에 예. 그 앉는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76년 봄. 이게 미국에 온 지 한 2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찍었던 그 폴로로이드 사진인데, 누가 이걸 찍어줬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발이었던 이유가 제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궁금하신 분은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책에 제가 소개한 그 하나의 사진인데, 이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저희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그 인텔렉추얼 한 학생으로, 남학생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는 분이 예, 이게 저고요. 위원님이시죠? 그다음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이제 여학생 중에서 이제 most intellectual로 선정된 학생, 저희들 둘이 이제 화학 실험실에서 그 학교 신문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저의 그 과학과 그 주임 선생님이 이 사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서, 왜요? 불만을 가지시고 여기다 이렇게 카멘트를 쓰신 게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제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 왜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이게 제가 그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그 화학 실험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그래서 딱 보고서 제가 잽싸게 뛰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갑오 같은, 그러네요. 갑오 같은 이러한 그 신문에 났던 이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이 있습니다. 상이. 그때 과학과 주임 선생님이 추천하셔가지고서 받은 상이었는데, 그때 이게 보면은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이라고 RPI라고 그러죠. 이게 뉴욕에 있는 건데,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그 란슬레어 공과대학에서 주는 수학과 과학 상이에요. 한 학교에서 이제 한 명을 주게끔 돼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딱 한 명이 추천돼서 받는데, 이 상을 받으면은 그때 부상이 뭐였냐면은 그 대학교의 원서만 제출하면은 합격 보장이었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좋은 학교인데 합격이 보장이 됐으니까, 요것을 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원을 할 때는 이것보다 좋은 학교에 지원을 했었죠. 여기는 입학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보다 좋은 학교를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한 게 제가 하버드, MIT, 칼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MIT하고 하버드를 놓고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버드를 결정했는데 그 얘기도 제 책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 하시면서 좀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2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관한 이제 중요한 결정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왔으니까 선출직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제가 자랐을 때는 제가 남 앞에서도 많이 섰고 리더십도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이 다음에 선출직에 도전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미국에 오면은 와서 뭐 언어부터 어렵고, 그렇죠? 뭐 문화 이런 부분에 적응하기 참 바빴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이 공직에, 선출직 공직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쉬운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는 행운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지역, 미국도 이 동부 지역에서 최초의 한인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행사나 회의나 이런 장소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한인 학생들이, 주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 앉아서 있는 것을 볼 때,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다루는 그 기관에 아시안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아시안 보니까 영어 하는데 액센트도 있는, 분명히 이민자 출신인데 이민자 출신이 이런 일을 맡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놀라는 반응이라든지 놀라는 모습이라든지 또한 나름대로 자극이 되어주고 그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런 것이 저한테는 가장 보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 힘이 돼가지고 제가 20년 5선 교육위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키워봤습니다만은, 항상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완전한 학생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은, 우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저하고 다른 방식으로 키우시더라도 우선 일단 고맙더라고요. 이국에 와가지고서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면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한테 뭉클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아마 우리 엘버트 씨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시면서 엘버트 씨도 그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시고 계시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쓴 책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기왕 여기에 와서 우리가 살고 여기에 와서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서 미국에서 키우고 여기서 살아갈 거면은 당당하게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주리 사이에 과감히 도전하고 주리 사이에 일원으로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자녀들에게 누누이 당부하고, 그리고 어렵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조금씩 모범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야, 너 미국에 왔으니까 너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영어 빨리 배워야지, 그러실 때 부모님들도 영어 공부 조금 더 하시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도 항상 다른 한국분들 편하죠 하고만 잊지 마시고, 옆집, 한국분이 아닌 옆집 이웃과도 같이 잘 지내시고, 그 지역사회에 어떤 행사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꼭 가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자녀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